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전쟁을 놓고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유럽 측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전해졌는데요. 중국 쪽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애플을 놓고 빅테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의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 애플 정책과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아이폰의 대부분은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또 중국은 미국에 이은 애플의 최대 시장인데 다만 수년 동안 중국 안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리던 애플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와 화웨이에 밀려서 3위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앞서 중국 총국은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미국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시작했다라고 전해왔는데 구글에 이어서 현재는 애플까지도 반독점법과 관련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관세가 발효하자마자 중국 측이 내놓은 보복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양국 정상들이 관세를 놓고 직접 소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기로에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일 내로 통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역시 미국 빅테크를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단지 협상 수단이 아니라 무조건 진행하는 점이다라고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긴장감이 시장에는 여전히 존재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 외 발표됐던 주요 이슈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의 무역 적자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연은 총재도 우려의 발언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발표됐던 12월 이 미국 측의 무역 적자 수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린 여파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 적자는 9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789억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무려 25% 가까이 확대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걸 연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 무역 연간 적자는 9,18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7%나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폭은 계속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동맹국이나 적대국 할 것 없이 관세 조치를 과감없이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제도 총재가 관세의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간밤 연설을 통해서 굴스비 총재는 미국 경제는 강하고 노동시장은 그럴듯하게 완전 고용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대규모 관세 위협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굴스비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번에는 더 많은 국가나 더 많은 상품에 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영향은 더욱더 크게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무역 적자 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간밤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됐는데 올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면 해당 수치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간밤 또 함께 발표가 됐던 추가적인 고용 데이터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다시 한번 고용이 괜찮다라는 소식과 함께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면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데이터를 통해서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급여 처리 회사인 ADP는 1월 민간 부문에 신규 고용된 인력이 18만 3천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만 명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강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신규 일자리 공고와 임금 상승률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채용을 하고 있고 해고는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DP 보고서는 금요일에 노동부가 발표하는 정부의 공식 일자리 추정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하는 이 비농업 일자리 현재 시장에서는 16만 9천 개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12월 25만 6천 개 증가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 25년도 강하게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증가 속도도 23년 이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유독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있으니 바로 AI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그와 관련된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주가가 8% 가까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 제공 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 밸런스 보도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플랫폼 블랙웰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전했는데 공랭과 수랭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CPU 옵션을 포함한 서버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놓고 슈퍼마이크로 찰스 리앙 CEO는 AI의 변혁적 시기에 데이터 센터 능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된 최신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솔루션은 뛰어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브로드컴 주가도 오늘 상승 마무리를 했죠.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화요일장 마감 이후 알파벳이 발표했던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25년 AI 지출 증가를 예상한 다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알파벳 자체는 안타까운 실적과 함께 7% 가까운 낙폭을 보였지만 되려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아간 건데요. 이 알파벳은 25년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7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글의 24년도 자본 지출이 525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이 구글의 자본 지출 전망이 AI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식시키면서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 구글은 브로드컴의 주요 AI 칩 고객 중 하나입니다. 또 브로드컴은 3월 초에 이제 다시 오는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도 브로드컴의 칩 매출이 3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AI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20% 증가했었는데 이 브로드컴의 CEO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향후 3년 동안 AI 분야에서의 기회가 엄청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포커스를 맞추기도 했죠. 이 맞춤형 제작을 하고 있는 브로드컴 앞으로도 수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소식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실적 같이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출과 EPS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3%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사명이 35년 만에 바뀌게
바뀌게 됩니다. 앞에 마이크로를 떼고 스트래티지로 사명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이클 셀러가 직접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해당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스트래티지 뒤에는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B의 심볼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전략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회사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비트코인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 상황도 같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